안녕하십니까. 네. 비가 많이 오네요. 61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물권의 변동. 물권 총론 보고 있죠? 지난주에 요 기초, 물권의 기초에서 4가지만 조심하자 그랬죠. 일물 일권주의, 특히 그 예외, 물권 법정주의, 185조, 물권의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적 청구권. 특히 물권적 청구권이 제일 중요하죠. 기억나시죠? 안 나지? 예, 안 나지. 뻥치지 마세요. 기억 안 나는 거 다 알아. 앞으로 나오면 되죠. 중요하게 물권 변동이죠. 물권의 변동은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했죠. 권리 변동이라고.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 그게 권리 변동이고, 물권 변동은 그대로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 이렇게 되겠죠. 그 물권을 취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그 유형 4가지가 있죠.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고 동산 물권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행위에 의한 게 있고요. 계약처럼 매매 계약 또는 상속 등 법률 규정에 의한 게 있죠. 이렇게 2가지가. 원인은 2개, 객체 2개, 총 4개가 있죠. 그 중에서 요 매매 등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인 186조 등기 꼭 하라고 돼 있죠. 상속 등의 경우에는 등기 필요 없다고 돼 있죠. 요 2개, 요 2개. 요게 핵심이죠. 동사는 몰라도 됩니다. 안 나옵니다. 쓰지도 말자. 동사는 몰라도 되고, 이제 191조라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소멸 사유는 혼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한 3가지 정도. 여기에서 한 2-3문제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죠. 요거하고 요 순서대로 보면 되는데, 보기 전에 원칙 몇 가지, 공시 원칙이라는 게 있죠. 공시는 물권을 알리는 거죠. 이게 내 거다 라는 걸 알리는 것, 이게 공시죠. 그 알리는 방법이 등기가 있고 점유가 있죠. 등기를 통해서 내 거임을 알리거나 점유를 통해서 내 걸 알려라.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이렇게 되죠. 특히 매매 등 법률 행위에 의하여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에 등기 등을 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 가가 있고요. 우리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라고 해서 좀 전에 살짝 말씀드렸죠. 등기해야 물권이 변동된다고. 그걸 성립요건주의라 합니다. 등기하지 않는 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등기를 꼭 해라. 그래야 권리가 변동이 된다. 이걸 성립요건주의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186조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죠. 이게 첫 번째고요. 2번째, 공신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A 토지 등기부에 등기부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B 노트북을 갑이 점유하면서 인강을 보고 있는 경우, 요때요 갑이 소유자일 가능성이 99%라 그랬죠.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권리자가 아닌 경우. 대표적으로 가장 매수인인 경우. 가장 매수인은 아무리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효라 그랬어요. 권리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도둑놈인 경우 이렇게. 부동산의 권리자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즉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거나, 동산을 설령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역시 공시방법이죠. 부동산은 등기가 공시방법이라고 그랬고 동산은 점유가 공시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갖췄더라도 권리자가 아닌 경우가 극히 일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얘하고 거래하는 사람이에요. 거래. 이거를 권리자라고 믿고 거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때 권리자 아닌 자의 등기나 권리자 아닌 자의 점유를 믿는 거,
아, 저놈이 권리자구나라고 믿는 거. 이걸 공신이라 한다 그랬어요. 믿는 거. 그리고 거래를 해서 돈을 주고 등기를 넘겨받거나 노트북 점유를 넘겨받았을 때 이 을이 권리를 취득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못한다 그랬죠. 왜? 얘는 권리가 없어요. 거래를 통한 권리 취득은 승계 취득인데 얘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얘는 권리를 승계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효등기나 무효점유, 권리자 아닌 자의 등기나 권리자 아닌 자의 점유를 믿고 거래한 사람, 이 사람을 보호하자. 이게 공신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에는 인정 안 해준다 그랬죠. 동산만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산에 가면 나중에 동산 선의 취득이라고 도둑놈으로부터 모르고 동산을 산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권리자 아닌 자의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와 같은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을 때는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있어야 돼. 그게 없다면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동산은. 근데 걱정할 일은 없다고 그랬어요. 이 극히 일부라, 극히. 쉽게 말해서 똥 밟은 사람이죠. 평생 동안 똥 한 번도 안 밟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아주 재수 없는 사람 걸리는 경우가 있겠죠. 저 같은 사람. 뒤로 자빠져도 코 깨지는. 아우, 징글징글. 아주 거기 그 마트 가만 아주 극명합니다. 정말로 제가 선 줄만 안 줄어들어요. 정말로. 제가 이게 무슨 머피지 비교해봤어요. 정말 매번 갈 때마다. 정말 제가 선 줄은 안 줄어들어.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자율계산대로 가. 거기도 안 돼. 제가 선택한 기계만 안 돼. 이야, 진짜. 아우, 징글징글해. 차선 바꿔도 그렇죠. 네 줄만 안 가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착각이잖아. 근데 저는 진짜 그래. 네 줄만 안 가. 전 제가 착각한 줄 알았어. 아니야. 네 줄만 안 가. 화물차보다도 늦게 가. 어떤 때. 그런 사람들만 채권행위하고 처분행위 중에서 물권행위, 요거 좀 구별해야 되죠. 간단해요. 채권인은 계약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1월 10일 날 갑과 을이 A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하면 의무가 생기죠. 갑은 소유권 넘겨줄 의무, 을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 요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채권행위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름 붙였어요. 1월 20일 날 등기를 넘겨줘. 의무를 이행하죠. 의무를 이행하고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 요거를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의무 부담행위, 채권행위, 의무 이행행위, 그래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 이걸 처분행위라고 해요. 그 중에서 물건에 관한 권리를 변동시키면 물권행위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날짜를 달리해서 따로따로 했죠.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동산처럼 편의점에서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이게 한날 한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달리해서 날짜를 달리해서 따로따로 한 경우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1월 10일 날 갑이 만취해 있어. 그럼 계약 무효죠. 1월 10일 날 갑이 미성년자야. 근데 부모 동의 안 받았어.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20일 날은 술 다 깼어. 멀쩡해. 중간에 성년자가 됐어. 그러면 여기에만 무효 취소 사유가 있죠. 여긴 없지. 그러니까 이게 영향받느냐의 문제가 생긴 거죠. 채권 행위가 무효 취소 등 실효 사유가 있을 때, 효력이 상실되는 사유가 있을 때 물권 행위가 영향을 받냐 안 받냐의 문제가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1월 30일쯤 요 계약이 무효임이 밝혀지거나 갑의 부모가 취소했거나 그래서
채권 행위가 실효, 채권 행위를 다른 말로 원인 행위라고 합니다. 이 원인 행위가 효력이 상실됐을 때 요것도 영향을 받느냐, 요것도 효력이 상실되느냐, 등기도 무효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 대법원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의 행위로 본다 그랬어요. 그걸 물권의 독자성을 부정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의 행위. 따라서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이걸 유인성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과 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계약이 실효가 되면 당연히 등기도 실효가 된다.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계약하고 등기 넘겨준 상태에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등기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등기도. 그래서 소유권은 당연히 가백에 복귀가 되고 을등기는 당연히 무효가 되고 을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한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유권은 을에게 이전된 적이 없던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A토지는 쭉 갑소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갑은 소유권에 기초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또는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등기를 돌려달라 이렇게. 이때 그 말소 등기 청구나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는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따라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여기까지 기억하자 그랬어요. 그 다음 을등기가 예를 들어서 한 2월 10일쯤 말소가 되면 괜찮은데 별 문제가 없는데 요 사이 을에게 등기가 넘어간 때부터 계약이 실효가 되고 을등기가 말소가 될 때까지 요 사이 다시 한번 소유권은 누구한테 돌아와 있고 등기는 아직 누구한테 있고 근데 이게 무효야. 이때 을이 팔아먹는 경우가 생겨요. 자기가 등기가 되어 있는 거 기회로. 이때 병원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다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됐거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됐거나 가장매매 따위로 무효가 되었을 때 이때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더라. 그럴 때는 보호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보호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한 3가지 기억하시되 특히 공신원칙은 부동산 인정 안 된다는 거 하고 요거 사례 형태로 대비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외약집에 보면 요거 사례 형태로 해놨죠? 그려보고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6조를 보면 되죠. 186조는 매매 등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등기하라 이렇게 돼 있죠. 성립요건주의죠. 그죠? 등기만 하면 되죠. 인도는 요건이 아니죠. 등기가 요건, 등기. 따라서 등기하지 않은 채 인도만 받았다?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세 번째, 이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법 말소됐을 때, 등기가 불법 말소됐을 때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등기법에는 불법 말소된 등기를 되살리는 말소 회복 등기 뭐 이런 게 있죠. 그래,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다.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등기 필요한 거 외워야 되지요.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가 필요한 것들 요약집에 박스로 빡 쳐놨어. 다 외워야 돼. 다 외워야 돼. 자꾸 읽다 보면 외워져요. 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매매교환 증여. 그죠? 유언에 의한 증여 중에서 특정 유증. 유언에 의해서 특정한 물건을 증여한 경우 등기해야 되죠. 포괄 유증은 상속하고 똑같으니까 등기 안 해도 되지만 특정 유증은 등기해야 됩니다. 매매 이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나중에 매매 가서 봅니다. 매매 이약 완결권이라는 걸 행사하면 매매 계약이 체결이 돼. 등기해야 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의 취득
계약에 의한 거니까 등기해야 되죠. 해야 되죠. 부동산 물권의 포기, 단독행위라는 법률행위입니다. 말소 등기해야 됩니다. 지역권에 가면 위기라는 게 있어요. 승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권을 포기하고 요역지 소유자인 지역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의사표시를 위기라 하는데 요 등기 넘겨줘야 됩니다. 등기 필요합니다. 이행 판결이라고요.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이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매도인은 언제까지 등기를 이전하라, 뭐뭐 하라. 요게 이행 판결이라 했어요. 등기해야 되죠. 공유물, 공유 부동산을 분할하는 소송을 하다가 분할 협의가 성립하거나 조정이 성립하거나 이거 등기해야 되죠? 등기해야 됩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협의, 조정, 그다음에 화해라고 해서 법관 앞에서 합의 보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등기해야 됩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 중 협의나 조정이 성립한 경우. 이건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을이 땅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을 갖고 있어. 이 상태에서 을이 건물을 팔았어. 이 병을 뭐라고 부르죠? 법정 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 이렇게 불러요. 이때 병이 건물 소유권 취득하려면 이전 등기해야 되죠? 지상권도 이전 등기해야 취득합니다. 이것도 등기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점유취득시효. 등기해야 되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등기하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등기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더 있는데 요 정도는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싫다. 그러면 특정유증, 포기, 이행판결, 공유분할 협의조정, 점유취득시효 요거만이라도 적어도 요거만. 제가 읍소를 하고 있어. 읍소를. 제가 시험 보나? 왜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맨날 사정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외우세요. 그 다음에 187조가 나오죠. 187조는 본문이 있고 단서가 있습니다. 조문이 그러나로 연결되어 있죠. 앞에 게 본문 뒤에 게 단서라 그랬어요.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여기서 법률은 관습법을 포함하죠. 부동산 물권의 취득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변경, 소멸을 포함합니다. 이게 본문이지. 단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의 처분은 매매계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이전해 주는 걸 말합니다. 본문과 단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한꺼번에 갑이 땅을 갖고 있었다. 근데 사망을 함으로써 을이 상속을 받거나 갑의 채권자가 땅을 경매를 넣어서 얘가 경락을 받았다.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게 본문이죠.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그 상태에서 을이 병에게 A 토지를 파는 계약을 했다. 계약만으로는 처분이 아니라 그랬죠. 187조 단서에서 말하는 처분이란 매매 계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넘겨주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좁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을이 등기 안 한 상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을이 등기를 넘겨줘야 되죠. 이럴 때는 네 이름으로 먼저 등기를 하고 넘겨줘라 이런 뜻이죠. 그죠? 그게 187조 단서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을이 세금 떼먹으려고 상속을 받았는데 마치 갑하고 병이 매매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렇게 등기를 넘겨주는 거 이런 짓거리 하지 마라. 이게 187조 단서의 취지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매매계약할 때는 등기 안 해도 돼요. 유효해.
근데 병에게 등기를 넘겨줄 때는 을의 이름으로 먼저 등기를 하고 넘겨줘라. 이런 의미로 187조 단서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조문 해석입니다. 그리고 나서 등기 필요 없는 거. 등기 불효라고 하지요. 이것도 또 외워야지. 적어도 이거하고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외워야 돼요. 근데 이게 좀 더 많지요.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그죠? 소유권 취득. 공용증서 몰라야 되고 판결. 무슨 판결이죠?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이 뭐예요? 몰라. 얘만 하나 기억하면 돼. 공유물 분할 판결. 어려워요. 형성 판결. 판결에 세 개가 있어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세 개가 있는데 이 구별하기가 만만치 않아. 구별 안 해도 되고.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말한다. 뭔진 모르겠다. 하지만 얘만 하나 기억하자. 공유물 분할 판결. 그것만 기억하. 분할 판결. 경매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자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법정자 들어가는 것들.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 법정 지상권 취득, 법정 저당권의 취득, 법정자 들어가는 것들. 그 다음에 관습법 들어가는 거.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사권. 이런 것들 다 뭐가 필요 없다. 등기 필요 없다. 또 법률 규정에 의한 혼동 같은 물권 소멸. 혼동 같은 물권 소멸. 지상권이나 전세권 소멸 청구에 의한 소멸. 전세권 소멸 통보에 의한 소멸.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이라든가 전세권 같은 게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소멸하는 거. 지상권과 지역권을 20년간 행사 안 해서 소멸하는 거. 다 말소등기 필요 없다. 이렇게 돼요. 말소등기 필요 없다.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한다. 비슷하게 돈을 갚았다. 저당권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그죠? 돈을 갚으면 저당권 따위는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그리고 저기서 봤던 거. 채권행위, 원인행위가 실효가 됐다.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등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말소 등기 없이도 갑으로 소유권 등기 회복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회복된다. 말소 등기 필요 없다. 건물 신축. 뭐 아무것도 아닌데 나오죠? 건물 신축 또는 간척지 매립. 이런 거 다 등기 필요 없다. 이렇게 되죠. 국가로부터 국유농지를 분양받았어. 그 농지를 분배농지라고 해. 분양대금을 3년에 걸쳐서 상환하도록 하고 있어. 상환을 완료했어. 등기 없이. 등기 없이. 집합건물 공용부분 복도계단. 요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아. 등기 필요 없어.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지역권이 이전되는 거. 요거 등기 필요 없도록 돼 있죠. 292조 1항에서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것도 등기가 필요 없지. 외워야지. 오지게 많지요. 이게 적지. 이거라도 외우죠. 둘 중에 하나는 꼭 외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186조와 187조 해석하고 등기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들 시험 문제 나오면 꼭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드리면 싫다. 너나 구별해라.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누누이 말씀드리면 제가 시험 볼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구별해야지. 자꾸 읽으시면 외워져요. 그리고 나서 등기와 관련된 거 7개 봐야 된다 그랬죠. 등기 7개. 이중보존 등기, 가등기, 중과생략 등기, 무효 등기의 유용. 186조와 연결해서 등기는 하지 아니한 채 인도받은 놈. 부동산 매수인 중에 이런 놈들이 있단 말이죠. 미등기 전매 기회를 노리고 있는 놈. 그놈. 그리고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의 추정력. 총 7덩어리. 먼저 이중보존 등기. 보존 등기는 등기부를 창설해서 최초 소유권 등기. 그게 보존 등기죠. 이제 중복 등기라고도 부르는데 이중보존 등기가 뭐냐? 부동산은 하나인데 등기부가 2개.
이걸 이중보존 등기란다. 등기법에는 등기관이 이걸 정리하는 절차, 기준이 있지. 근데 그건 형식적으로 정리해. 형식적으로. 등기관은 어떤 등기부가 유효한 등기부인지 판단 권한이 없지요.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등기관은 등기법에 따라서 정리할 수 있는데 민법에서는 우리 대법원이 어떤 등기를 유효한 등기부로 보고 있느냐, 그거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대법원은 제일 먼저 뭘부터 본다 그랬죠? 표제부. 표제부는요, 부동산 현황이 기록이 돼 있다 그랬고요. 우리 대법원은 표제부를 보고 어떤 등기부가 먼저 되었느냐를 따지지 않고 실제 부동산 현황과 일치하는 등기부만 유효한 등기부로 본다 그랬어요. 표제부는. 그런데 표제로 판단할 수 없으면 사항란 중에서 갑구, 소유권이 기록된 갑구를 보고 최종 소유권 등기 명인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최초 소유권 등기 명인을 비교한다 그랬어요. 즉 보존 등기 명인을 비교한다 그랬어요. 동일하냐 다르냐 이렇게. 그죠? 동일하면 무조건 선등기. 동일하면 무조건 선등기. 다르면 원칙 선등기. 단 선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후등기. 요렇게 유무효를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 거. 요거 관련된 판례 하나. 갑이 건물 신축.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죠. 팔아. 당연히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해야 되죠. 근데 갑이 보존 등기를 생략한 채 건물 양수인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해.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자식이 또 보존 등기한 사건이 있었어. 그럼 요게 선등기죠? 요게 후등기지? 자, 보존 등기 명인이 달라요.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 후등기는 무효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원인 무효인지 살펴보자. 우리 대법원 유효. 뭐라고 부르죠? 모두 생략 등기라고 부르죠. 미등기 부동산 양수인이 보존 등기한 경우를 모두 생략 등기라 하고 유효다 이렇게 처리해. 따라서 이건 뭐가 돼? 무효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후보존 등기 누가 했어요? 원시 취득자가 했어요. 원래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기의 실제 권리관계로 따지면 이게 일치하는 거예요. 원시 취득자가 보존 등기했으니까 이게 실제 관계하고 일치하는 등기야. 하지만 그걸 따질 필요가 없다가 판례죠.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무효가 된 중복등기, 이 무효가 된 중복등기 여기에 기초한 245조 2항 등기부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판례입니다. 245조 2항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효인 중복등기에 기초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이건 등기부가 아닌 거예요. 그냥 휴지 쪼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리 소유자로 등기돼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중보존 등기에서 두 가지 기억하자. 두 가지. 요 판례하고 요거 하고 무효인 중복등기에 기초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가등기. 요 놈이 중요하죠. 가등기는 예비등기의 일종이고 본등기에 대비되는 개념이죠. 본등기를 하면 권리가 변동이 됩니다. 186조에서 말하는 등기가 본등기예요. 본등기하면 권리가 변동이 돼. 반면에 예비등기는 권리 변동과 아무 상관이 없어. 뭐냐 도름 가등기가. 갑과 을 사이에 1월 10일 날 갑소유 A 토지를 매매했는데 등기는 3월 10일 날 넘겨받기로 했다. 그럼 을은 3월 10일 날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갑이 병한테 팔아먹는 경우
을은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러니까 2달 뒤에 을은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얘한테 등기가 넘어가면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그래서 1월 10일 날 을이 3월 10일 날 발생하는 자신의 이전 등기 청구권 순서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생기게 돼요. 이걸 순위 보전 이렇게 불러요. 장래 발생하는 소유권 취득, 즉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순서를 미리 확보, 이걸 줄여서 순위 보전 이렇게 보죠. 그걸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뭐라 한다? 가등기. 청구권 순위 보전 가등기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을이 1월 10일 날 가등기를 해두면 설령 병이 2월 10일 날 이 부동산을 매각하고 등기를 넘겨줬다 하더라도 을은 3월 10일 날 본등기할 수 있고, 본등기하면 순위가 소급하고, 다시 말해서 을하고 병 중에서 순서상으로, 날짜가 아니라 순서상으로 을이 먼저 소유권 등기하게 된다. 그래서 요 병들은 직권으로 말소시킨다. 요게 가등기의 기능이 된다 그래요. 이렇게 장래 발생하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한 이런 등기를 가등기를 한다. 그래서 가등기할 수 있는 권리, 가등기 대상 권리, 장래 발생하는 권리여야 되고 부동산에 관한 거여야 되고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해야 되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4개,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부동산 매매 이하관계권, 지난주에 본 거, 갑이 을에게 32회 시험에 합격하면 상가 건물을 줄게. 부동산에 관한 정지조건부 권리. 이런 시험에 합격하면 상가 건물이라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생기잖아. 미리 가등기할 수 있다. 갑이 미성년자 을에게 성년자가 되면 오피스텔을 줄게. 부동산에 관한 시기부 권리, 이렇게. 부동산에 관한 정지조건부 권리, 이런 게 가등기할 수 있다. 을은 미리 가등기해놨다가 시험에 붙고 본등기, 을은 미리 가등기해놨다가 성년자가 되면 본등기,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거 하나 기억해야 되죠. 지난주에 봤던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변동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가등기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은 기억하자.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의 효력을 살짝 봐야 돼요. 효력. 가등기 효력은 가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와 본등기한 후의 효력이 다르다. 먼저 가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거를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권리가 변동되는 것을 실체법상 효력이라고 하는데 가등기만으로는 권리가 변동되지 않으니까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추정력이라는 것도 없다. 추정력. 가등기가 되어 있다 해서 을은 장차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구나 라고 추정해 주냐? 안 해줍니다. 가등기의 추정력도 없다. 중간에 갑이 팔아먹는 거 저지할 수 없다. 가등기 의무자의 처분 행위를 저지할 수 없다. 네 번째, 가등기만으로 제3자 병에게 왜 새치기 했냐고 따질 수 없다. 가등기만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4가지가 없다 그랬었어요. 실체법상 효력 없다, 추정력 없다, 갑의 처분 저지할 수 없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단 2가지는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 가등기가 불법 말소됐다, 회복 등기할 수 있다. 가등기뿐만 아니고 어떤 등기든지 불법 말소되면 뭐 할 수 있다? 회복 등기. 또 하나, 팔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정에게. 그리고 등기 넘겨줘야 되죠. 팔아먹을 수 있는데 팔아먹었다면 등기 넘겨줘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죠? 순위. 등기 순위. 갑의 보존 등기가 등기 순위 번호가 1번. 을의 가등기가 2번. 병에게 넘겨준 게 3번. 정에게 팔았어. 4번. 되면 안 된다. 안 되지. 얘는 얘하고 순위가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2의 1 이렇게 된다. 이게 다시 아니 자꾸 2-1 그러는 그지만 2-1 그런 분들은 토착외고 토착외고 네, 토착외고 근데 2-1이 더 붙었죠 뭐 입에 일본식 표현이에요. 2의 1 근데 그 의도 일본식이야. 2-1을 바꾼답시고 2의 1로 바꿨는데 그것도 일본식이에요. 의도 일본식 용어예요. 뭐 어쨌든 이렇게 부기등기로 넘겨주라.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요걸 뭐라 하죠? 가등기의 가등기 이렇게 부른다. 이게 가능하다. 가등기의 가등기. 그 다음에 본등기를 했다. 첫째, 누구에게 본등기 청구하죠? 갑에게 해야지. 그죠? 을의 본등기 청구는 매매계약에 개초한 이전 등기 청구니까 당연히 매도인 갑에게 해야지. 설령 중간에 제3자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해서 병에게 본등기 청구하면 안 되죠. 갑에게 해야 된다. 가등기 당시 등기명의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한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되죠. 두 번째, 본등기 하면 뭐가 소급해요? 순위. 본등기 순서가 소급해요. 순서. 따라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의 제3자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그랬죠. 왜? 순서에서 밀리니까. 얘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마지막. 소유권 언제 취득해? 본등기한테. 즉 본등기 순위만 소급할 뿐 본등기 효력. 본등기 효력이 뭐예요? 소유권 취득. 이건 소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순위만 소급할 뿐 소유권은 본등기한테 취득한다. 딱 요 정도. 가등기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딱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기억하자. 세 번째로 등기의 유효요건이라고 등기법에서 공부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절차적 유효요건과 실체적 유효요건. 그걸 못 갖추면 무효등기고 말소해야 된다 그랬죠. 단 유효요건을 못 갖췄는데도 예외적으로 유효한 게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다? 중간생략등기.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각이 됐을 때 당연히 등기도 이렇게 이전이 돼야 되는데 을이 세금 떼먹으려고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되팔고 마치 최초 양도인 갑과 최종 양수인 병사의 매매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자신을 생략한 채 등기를 넘겨주는 이런 걸 중간생략등기를 한다. 물권 변동 과정을 누락한 등기. 그죠? 당연히 국가는 이런 짓거리를 알고 있다. 그래서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처벌만 될 뿐 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되죠. 무효는 아니다. 처벌만 될 뿐 세금을 뜯어야 되니까 무효는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당사자 전원에 합의가 있으면 된다. 합의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갑을병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첫째,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갑병사의 매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근거로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가 넘어가게 되면 그 등기 원인, 등기부의 등기 원인, 중간생략 등기 합의 이렇게 될까요? 등기 원인? 아니야. 등기 원인은 마치 갑과 병이 매매한 것처럼. 그래서 등기 원인은 매매라고 돼 있지 중간생략 등기 합의라고 안 돼 있어요. 작년에 나왔죠.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 등기 원인이 될 수 없다. 뭐 당연하죠. 등기할 때는요. 갑과 병이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갑병 사이 매매 계약서를 첨부해서 내요.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 원인은 매매 이렇게 돼 있겠죠. 요거는 등기 원인이 아니게 됩니다. 어쨌든 병은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지요. 네, 소멸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위 청구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병은 직접 등기 청구할 수도 있고 갑한테서 빨리 을에게 등기를 넘겨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직접 청구 또는 대위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 갑이 아직 을로부터 대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다. 인상된 대금을 못 받았다. 근데 병이 청구 들어왔다. 갑은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대금 또는 인상된 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갑은 얼마든지 병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만약에 합의가 없다면 당연히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득이를 청구할 수는 없게 되겠죠. 그런데 등기가 넘어갔네. 그럼 대법원 일단 등기가 넘어가면 그건 유효고 세금만 뜯자. 합의가 없음에도 등기가 넘어가면 그건 일단 유효하고 실체관계와 일치하니까 굳이 이거 말소시킬 필요 없이 유효로 처리하고 뭐만 뜯자. 세금만 뜯자. 그 다음이 문제죠. 갑이 끝내 동의를 안 해줘. 그래서 을이 병하고 매매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해. 채권 양도. 이전 등기 채권은 채권이죠. 근데 우리 민법상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며 채권 양수인이 직접 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을이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면 병은 직접 갑에게 이전 등기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 여기서 이 채권은 돈 빌려준 거 생각해라. 이전 등기 채권 이런 거 안 된다. 이전 등기 채권 같은 채권은 갑을사에 계약을 했으니까 신뢰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함부로 못 팔아먹는다. 그래서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은 매도인의 동의가 없는 한 양도가 제한된다. 채권 양도 제한. 원래 채권은 얘 동의 필요 없어요. 팔아먹고 통지만 하면 그만이야. 그런데 얘는 안 된다. 통지만 갖고는 안 된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은 양도가 제한됐다. 따라서 직접 행사할 수 없다. 근데 요게 이제 나중에 취득시효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갑수요 땅에 을이 취득시효 20년간 점유해서 이전 등기 청구가 생겼어. 이걸 팔아먹을 때는 갑동이 필요 없습니다.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는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과는 달리 채권 양도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작년 기출 지문이죠. 수험생들이 보고 경악을 했죠. 이게 뭔 소리인지. 채권 양도 제한 법리가 뭔지를 몰라. 채권 양도 제한 법리가 뭐예요? 동의받아라. 아니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 일반 채권은 동의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제한이 안 되죠. nên 동의받아야 되지. 그게 채권 양도 제한의 법리. 동의받아라. 그게 그거야. 근데 점유취득시효는 동의 안 받아도 되니까 채권 양도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아, 그지 같아. 표현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일단 매수인 동의 받아야 된다. 잊지 말자. 요 정도. 요게 중간 생략 등기죠. 네 번째, 무효 등기라면 말소해야 되죠. 근데 이거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재활용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랬어요. 이걸 무효 등기의 유용. 가장매매에서 봤죠. 갑과 을 사이에 A 토지를 가장매매했다. 그리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가장매매 무효, 등기 무효. 근데 이걸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7월 10일쯤 갑과 을이 새로 유효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 이걸 추인하면 새로 계약한 걸로 본다. 이렇게 해준다 그랬죠. 이게 무효행위 추인이었어요. 이렇게 1월 10일 날 가장매매했던 갑과 을이 7월 10일 날 만나가지고 가장매매 행위를 추인하면
새로 계약한 걸로 본다. 그리고 요 등기를 재활용한다. 언제? 7월 10일 날. 유용을 하게 된다. 그럼 그때부터 뭐가 된다? 유효. 요게 무효등기 유형이죠. 무효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무효등기와 일치하는 새로운 유효한 법률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 무효등기를 그 새로운 법률행위 등기로 유용하는 것, 요게 무효등기 유형이래요. 당연히 언제부터 유효가 돼요? 7월 10일부터. 장래를 향하여. 소급 아니지요? 1월 10일부터 유효가 아니지? 이게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새로 계약을 하는 거라서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고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죠. 우리 대법은 이렇게 무효등기 유용을 굉장히 허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 안 되는 거 기억 두게 하자 그랬죠. 표제부 안 된다 그랬죠.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어. 새 건물 등기부 새로 만들어야 돼. 그런데 기존 철거된 건물의 등기부 표제부를 변경해서 신축 건물 등기부로 재활용. 절대로 안 돼. 깡그리 무효. 그 무효 등기에 기초한 경매도 무효. 그래서 경락이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죠. 또 하나는 요 무효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 이 등기부에 봤더니 제3자가 있네. 이때도 유용할 수 없다. 이거 유용해버리면 요놈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합의 전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 하나여 무효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 이게 판례 문구죠.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네 번째. 별거 없지요? 다섯 번째. 부동산을 매수하여 갑으로부터 101호를 사가지고 돈 다 주고 열쇠 받아 점유하고 있어. 근데 등기는 안 했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등기 전매 기회를 노리고 있는 저기 중간생약 등기의 중간자. 그놈으로도 나온다 그랬죠. 그놈 생각하자. 그놈. 중간자. 자, 일단 요 놈은 점유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권은 인정돼? 점유권은 돼. 두 번째, 부동산을 인도받았죠? 과실도 수취해. 수취하죠? 우리 매매에서 봤죠? 목적물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이 수취. 과실 수취하죠? 그때 등기 안 했지? 소유권 있다 없다? 사실상 소유권. 그런 것도 없죠? 없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근데 사실상 소유자. 그거 맞지? 세금 내지? 네, 사실상. 근데 이런 권리는 없다 그랬어요. 소유권이 없으니까 만약에 이 101호를 갑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할 때, 경매를 넣었을 때 을이 쫓아가서 내 거다!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이걸 제3자 이의라고 합니다. 소송을 제3자 이의의 소 이렇게 불러요.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거라 주장 못한다. 네 거 아니지 않냐? 네 번째, 을의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이라고 그랬죠. 원칙 몇 년에 10년? 몇 년에 소멸시효? 10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 예외. 을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을. 또는 을이 점유하다가 기어이 미등기 전매를 하고 점유를 넘겨줌으로써 점유를 상실한 경우 둘 다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 물건은 누가 소유? 갑이 소유죠. 그래서 갑이 을이나 미등기 전매를 통해서 을의 점유를 넘겨받은 병, 매수인 또는 매수인 승계인을 상대로 213조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생긴다.
213조에 의하면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 갑이 현재 소유자 을병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가에 문제가 생기는데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냐? 너는 등기 의무자잖냐?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넘겨줄 의무자가 장차 소유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들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하는 것은 야비한 짓이다. 신의 측에 반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이나 매수인 승계인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없다. 그러니까 5개 쫙 물에 넣어야 돼요. 넣어야 돼. 6번째. 아직 시간이 됐고. 6번째.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 뜻, 부동산 매수인 같은 등기 권리자가 매도인 등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하는 권리. 이게 등기 청구권이죠? 왜 필요해? 공동신청 때문에.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서로 협조를 해야 되죠. 그 협조 청구권이 등기 청구권이다. 따라서 상속 등기를 신청하거나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단독 신청에서는 등기 청구권이 필요가 없죠. 공동 신청에서만 필요하게 됩니다.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한다. 사법상 권리다.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넘겨받으면 권리가 변동된다. 실체법상의 권리다.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아까 물권 변동이 실체법상 효력이라고 그랬죠? 그 실체법상 효력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공동신청에서 필요하다. 사법상 권리다. 실체법상 권리다. 그래서 구별을 해야 될 게 있다. 뭐하고? 등기 신청권. 등기 청권이 아니라 등기 신청권. 등기 신청권은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에다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개나 소나 신청 못한다 그랬죠? 그죠? 개가 신청할 수 있어. 안 된다. 소 안 된다 그랬죠? 소가 등기 서류를 입에 물고 등기소를 들어오면 등기관들은 잘 됐다고 잡아먹는다 그랬죠.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때 등기 신청권은 공동 신청 필요하죠? 단독 신청할 때도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상속 등기 신청은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동 신청, 단독 신청 다 필요. 국가를 상대로 해. 공법상 권리.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 절차가 시작이 돼. 등기법에 보면 등기법 원칙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등기는 신청주의가 원칙이에요? 직권주의가 원칙이에요? 신청주의. 신청을 받아서 절차를 개시한단 말이죠. 절차법상 권리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이 등기 청구권 성질이 중요하다. 채권적인 놈이 있고 물권적인 놈이 있다. 왜 구별해야 되냐? 소멸시효 때문에 구별한다. 채권적은 10년의 소멸시효 걸리는 게 원칙이고 물권적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구별하냐? 발생 원인 가지고 구별한다. 매매 등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거 이게 채권적이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채권적 채권이 뭐가 있다?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그죠? 부동산 임차권 등기 청구권. 임대차 계약에 기초한 거니까. 부동산 환매권 등기 청구권. 환매 특약에 기초한 거니까. 그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한 설정 등기 청구권. 다 채권적이다. 조심할 게 하나 있다. 부동산 점유취득 시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기지만 채권적이다. 이건 나중에 점유취득 시 와서 따로 보죠. 어쨌든 채권적 청구권 5개.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임차권 등기 청구권, 환매권 등기 청구권, 무슨 설정, 계약에 기초한 설정 등기 청구권,
점유 취득시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 5개. 채권자. 반면에 물권적은 권리와 등기가 불일치. 이걸 일치시키기 위한 거. 대표 중에 뭐가 있죠? 아까 봤던 거. 계약을 하고 등기 넘겨주고 계약이 실효가 됐다. 그럼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두 개가 뭐다? 물권적. 그래서 채권적 5개, 물권적 2개. 일단 그렇게 기억. 더 있어. 더 있는데 그 정도. 여기까지가 등기 청구권의 문제가 돼요. 그죠? 7번째. 이제 마지막. 아우 징그러워. 본등기의 추정력. 본등기의 추정력. 가등기 아닙니다. 본등기의 추정력을 말합니다. A 토지 등기부에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을에게 이전된 걸로 등기가 돼 있고 거기에 또 저당권자 병이 등기돼 있더라. 이때 갑과 을 사이에 실제 매매가 있었는지 을이 진짜 소유자인지 병이 저당권자인지 저당권자라는 건 돈을 빌려준 거죠. 병이 을에게 진짜로 돈을 빌려줬는지 문제는 나중 문제고 그건 나중이고 일단 등기가 되면 등기된 대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힘. 갑과 을에는 매매가 있었다고 추정. 을은 소유권이 있다고 추정. 이걸 등기의 추정력이라 한다. 예? 추정력이 인정이 안 되는 게 있다. 표제부 안 된다. 가등기 안 된다. 표제부는 권리와 상관없고 가등기도 권리 변동과 상관없으니까 표제부와 가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렇게 추정력이 인정된다.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냐? 물적 범위와 인적 범위가 있다. 물적 범위는 등기부를 노려보자. 그럼 보이는 게 있다. 뭐가 보여? 등기 원인. 등기 원인 추정. 권리 보이죠? 소유권 추정, 저당권 추정, 채권 추정. 절차적법 추정.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 있다. 허가 받았다고 추정. 농지다. 농지 취득자 증명을 갖췄다고 추정. 공시송달을 통해서 이루어졌네.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 갑을이 아닌 제3자가 신청했네.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추정. 웬만한 거 다 추정. 에? 이게 물적 범위. 다 추정된다. 인적 범위 누가 주장할 수 있고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딱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되죠. 현재 소유권 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해서 을은 등기 명의인은 내가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당연하죠. 병, 제3자도 을이 소유자로 추정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누가 주장하는가? 등기 명의인 또는 제3자. 누구에게? 을은 제3자 병에게 내가 소유자로 추정된다 이놈아 주장할 수 있다. 갑에게? 갑에게도 된다. 전등기 명인에게. 나는 당신으로부터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추정된다 이놈아. 이것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등기 명인 또는 제3자가 제3자 또는 등기 명인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냐? 소송에서 의미가. 소송에서. 다 주장할 수 있다. 네 번째, 추정의 효과. 추정의 효과가 뭐죠? 증명이 필요가 없어요. 매매 추정, 소유권 추정, 을은 갑으로부터 샀다는 거 주장할 필요도 없고요.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계약서 필요 없어. 을은 갑으로부터 샀다고 추정. 을은 현재 소유자로 추정. 추정된 사실은 증명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소송에서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반대 사실을 입증해야 돼. 갑이 주장하고 있어. 나는 판 적이 없다. 그걸 갑이 증명해야 돼. 반대 사실 주장자가 반대 사실을 입증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입증을 하면 추정이 어떻게 된다?
깨진다. 깨지는 경우. 웬만하면 안 깨져. 근데 깨지는 경우. 잘 나오는 거, 죽은 사람 이름으로 신청된 등기임이 밝혀진 경우. 귀신이 와서 신청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어. 등기 원인 서류, 매매계약서, 이게 위조되었음이 증명됐어. 등기부 기재 자체로 부실 등기임이 명백해. 요건 뭐죠? 부실 등기? 공유 지분 등기, 공유 지분.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로 등기돼 있어. 분자의 합이 분모를 초과해. 부실 등기임이 명백하구나. 등기의 추정력 깨진다. 아이고. 분필이 깨졌어. 아씨. 이 비싼 분필. 5번째.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언제 하는 거죠? 권리가 소멸하면. 그죠? 그러니까 말소 등기도 뭐가 추정돼요? 권리 소멸이 추정되겠지? 말소 등기도 등기인가요? 말소 등기 등기예요, 아니에요? 아, 등기잖아. 이것도 말소 등기라고 돼 있죠. 등기니까 추정력 있겠지? 무슨 추정? 권리 소멸. 그런데 반대 사실 증명됐네, 불법 말소. 그럼 권리 소멸의 추정은 깨진다. 무슨 뜻이죠? 권리는 소멸하지 않았다. 그래서 불법 말소된 등기 명의인은 설령 회복 등기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여전히 권리자로 추정된다. 6번째, 보존 등기. 보존 등기 누가 하는 거예요? 원시 취득증. 그러니까 보존 등기 명의인과 원시 취득자가 달라. 그럼 추정력 깨져야죠. 건물 보존 등기 명의인과 신축자가 달라. 토지 보존 등기 명의인과 소유자로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어. 그럼 추정력 깨져요. 특히 토지에 대해서는요, 국가로부터 소유자로 조사되어 확정된 사람, 이게 원시취득자야. 달라. 그럼 추정력 깨지겠지. 또 보존 등기 명의를 상대로 전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나는 너에게 판 적이 없다 이 자식아, 이렇게 양도 사실을 부정하는 경우, 요럴 때도 추정력이 깨진다. 그래서 특히 요 범위의 문제하고요, 요 추정력이 깨진 경우까지 딱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요 정도가 기본이에요. 요거보다 조금 어렵게 나오면 다 거의 안 나와요. 다 요 수준에서 나오니까. 등기 관련된 7개. 등기 추정력까지. 부수 효과 있는데 그건 나중에 문제에서 볼 거고, 여기까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